매출 45조 원. 세계 1위 독일 가스 기업이 삼성 공장 안에 직접 들어와서 반값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격을 불러왔던 독점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절반으로 깎은 겁니다. 독점 기업이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 그 독점을 깨뜨렸을 때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랍게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55배까지 폭등시키며 전 세계를 쥐고 흔들던 독점이 불과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차창 너머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레인 3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흐린 하늘 아래서 파랗게 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건 삼성이 아닙니다. 우리 린데입니다. 매출 45조 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가스 기업. 그 린데가 지금 고객 공장 안에 직접 들어와서 설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기존의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격을 부르면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고객의 공장 안에 서서 반값에 가스를 팔겠다고 설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고객 집 앞마당에 가게를 차리고 세일을 외치는 꼴입니다.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게 구글도 아니고 인텔도 아니고 어떤 거대 기업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몇 곳이었습니다. 직원 수백 명짜리 회사들이 우리의 수십 년 독점을 무너뜨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라우스 슈미트, 린데 아시아 태평양 전략 총괄 부사장입니다. 미넨 공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직후 린데에 입사해서 30년을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아버지도 독일 화학산업의 전설적인 기업 BASF에서 평생을 보냈고 은퇴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클라우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독일의 기술만은 영원하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출장을 오기 전까지는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특수가스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둘째, 수십 년간 철벽이었던 독점이 어떻게 2년 만에 무너졌는지. 셋째, 세계 최대 가스 기업의 임원인 제가 왜 고객 공장 안에 서서 반값 세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지. 이 3가지를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먼저 반도체 특수가스가 뭔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요리에 비유하면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얇은 회로를 그리고 깎아내고 씻어내는 작업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특수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 가스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순도가 9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수점 아래 9가 5개입니다. 불순물이 0.001%만 섞여도 반도체 회로가 망가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선을 긋는 작업이니까요. 네온, 크립톤, 제논, 이런 희귀가스들이 핵심입니다. 특히 네온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레이저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 가스가 없으면 레이저가 작동하지 않고 레이저가 멈추면 반도체 공장 전체가 서는 겁니다. 하루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가스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사실상 3곳뿐이었습니다. 우리 린데, 같은 독일의 머크, 그리고 미국의 에어프로덕츠. 이 3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왜 3곳뿐이냐고요? 99.999% 순도의 가스를 정제하고 합성하는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수천 건의 특허가 거대한 성벽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도전하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시아 시장을 맡은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삼성 기흥 캠퍼스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반도체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공장들의 혈관 속을 흐르는 건 전부 우리 가스다. 삼성이 아무리 대단한 칩을 만들어도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메모리를 찍어내도 그 핵심 재료는 우리한테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가격을 10% 올려도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20%를 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과는 협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미넨 본사에서 분기 실적을 보고할 때마다 아시아 사업부의 마진율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아시아는 걱정 없군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어깨를 펴고 돌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고객은 단연 한국이었고 한국에서 가장 큰 고객은 삼성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올 때마다 삼성과 SK의 구매 담당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우 코스를 대접받았고 식탁 위에는 항상 좋은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가격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체념이었을 겁니다. 우리 말고는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삼성의 한 구매 임원이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내년 계약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상무님, 우리도 원가가 올랐어요. 오히려 단가를 좀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오랜 파트너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김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독점의 맛이었습니다. 한번 경험하면 이 구조가 영원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더 굳건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정말로 영원한 것 같았습니다. 99.999%라는 벽 앞에서 어떤 도전자도 성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도쿄에서 처음 감지하게 됩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도쿄 긴자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저는 오랜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소재 전략을 총괄하는 나카무라 심의관이었습니다. 나카무라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독일과 일본, 두 나라의 소재 산업을 연결하는 자리에서 여러 번 마주쳤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나카무라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꼭 직접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개인 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나무 칸막이 너머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가 사케를 한 잔 따르더니 말했습니다. 슈미트 씨, 한국 불화수소 국산화 소식 들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한 게 큰 뉴스였으니까요. 일본이 전 세계 불화수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걸 무기로 한국을 압박한 겁니다. 나카무라가 사케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뚫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황함과 자존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카무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품질도 우리 제품에 근접하고 있고요.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소재 자립의 명분을 저버린 셈이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 사실 업계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일본이 무기로 쓰려던 카드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불화수소와 우리 특수가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나카무라 씨, 불화수소는 유감이지만 특수가스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네온이나 크립톤 같은 희귀가스를 99.999% 순도로 정제하는 건 불화수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최소 15년에서 20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해요.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이건 못 뚫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불화수소는 순도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린데의 특수가스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니까. 두 잔째 사케를 마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소재 의존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는 전부 해외에서 사오고 있어요. 심장은 강하지만 혈관은 남의 것인 셈이죠. 저는 사케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린데가 그 혈관을 쥐고 있는 거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불화수소로 한번 쏘아봤다가 실패했지만 우리 특수가스는 그보다 훨씬 높은 벽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한 이 의존 구조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도쿄의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나카무라와 악수를 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서툴게 카드를 쓰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독점을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카무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슈미트 씨. 택시 뒷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쿄 타워의 붉은 불빛이 차창에 비쳤고 라디오에서는 재즈 피아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불화수소라는 카드를 잘못 써서 한국한테 뒤통수를 맞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가격을 급격히 올려서 자극할 필요도 없고 수출을 규제해서 명분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독점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프리미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의 99.999% 순도 장벽. 이건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단기간에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성벽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가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독일의 기술은 영원할 거라고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도쿄에서 나카무라를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평소처럼 미넨 본사와 아시아 지사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안정적이었고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었습니다. 분기마다 올라가는 매출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 구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뉴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경 분쟁이야 과거에도 있었고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반도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연구 순도 네온가스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의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네온을 정제해서 반도체용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린데도 자체 네온 생산 능력이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크라이나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새벽에 울린 비상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미넨 본사 위기관리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입니다. 마리우폴과 오데사 제철소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리우폴, 오데사. 이 두 도시의 제철소가 멈추면 글로벌 네온가스 공급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 주부터 숫자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온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5%, 10%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55배입니다. 어제 100원이던 게 오늘 5,500원이 된 겁니다. 크립톤과 제논 가격도 연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쓸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 업무가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앞섰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우리 매출이 올라갑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 고객들은 어떤 가격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급 불안 자체는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에겐 자체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물량이 빠지면 우리 물량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위기이자 기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 출장을 잡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가격 재협상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삼성 구매팀을 만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매팀장의 얼굴에 그늘이 짙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때문에 내년 계약 단가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매팀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카드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말고 어디서 사겠습니까? 회의는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면서 저는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을지로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독점의 힘이구나. 전쟁이 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에서 못 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구매팀장이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부장 특별 TF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국 정부가 반도체 특수가스 국산화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군. 한국 정부는 수시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소재 자립, 기술 독립, 뭐 그런 거창한 구호들이요. 하지만 99.999% 순도의 벽 앞에서 구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5년에서 20년은 걸리는 기술을 정부가 프로젝트를 선언한다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나카무라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또 선언했군요. 불화수소 때도 비슷한 선언을 했었는데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불화수소. 일본이 그 선언을 비웃었다가 실제로 한국이 뚫어버린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불화수소는 불화수소고 특수가스는 특수가스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순간 이미 제 발밑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만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넨 본사 사무실에서 아침 메일을 확인하다가 아시아 시장 분석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TMC, 고순도 네온가스 자체 정제 성공, SK하이닉스 양산 테스트 진행 중. TMC.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TMC가 포스코와 협력해서 제철소 부산물에서 고순도 네온을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부산물로 네온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걸 그냥 버리거나 해외에 싼 값에 넘겼습니다. TMC가 이 버려지는 부산물에서 반도체급 네온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샘플을 정제하는 것과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산급 가스를 만드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험실 성공이라는 건 산 정상이 보인다는 뜻이지 정상에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자사 2000 공장 양산 라인에서 TMC, 네온가스의 실제 적용 테스트를 진행 중.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가스는 실험실에서 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양산 라인에 투입해서 수만 장의 웨이퍼에 적용해봐야 진짜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만 수백억 원의 비용과 몇 달의 시간이 듭니다. 웨이퍼 한 장에 수백만 원짜리 칩이 수백 개 들어가는데 그걸 검증 안 된 가스로 테스트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SK하이닉스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지사에 전화했습니다. TMC라는 회사, 상세 정보 올려. 기술 수준, 양산 능력, 거래처, 전부. 일주일 뒤 올라온 보고서의 내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TMC는 단순히 네온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온에서 시작해서 크립톤, 제논까지 자체 정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리사이클링 기술이었습니다. 한 번 사용한 가스를 90% 이상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일인데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등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지, 통과했다는 게 아니잖아.
양산 테스트에서 불량률이 올라가면 바로 탈락이야. 99.999%는 그렇게 쉬운 벽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서 맨 아래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주시 관찰 대상. 하지만 양산 품질 검증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 소요 예상. 즉각적인 위협은 낮음. 그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6개월 후에 알게 됩니다. 그해 하반기 연이어 터진 소식들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SK하이닉스의 네온가스 국산화율이 한 분기 만에 급등했습니다.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전 분기에 테스트 단계라고 보고받았는데 이미 양산에 본격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TMC의 가스가 SK하이닉스의 실제 양산 라인을 통과한 겁니다. 제가 최소 2년에서 3년이라고 썼던 코멘트가 떠올랐습니다.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 SK 스페셜티라는 한국 기업이 산불화질소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산불화질소는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가 공정에 쓰이는 핵심 가스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1위라니 저는 이 사실을 이전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가용 가스는 우리의 주력 분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맥락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네온도 만들고 산불화질소에서는 이미 세계 1위. 이건 점 하나가 아니라 선이 그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소식.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네온가스 국산화율이 100%를 달성했습니다. 100%, 0에서 100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30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기술을 한국의 중소기업이 2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5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99.999%의 벽은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벽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미넨 사무실 창밖으로 이자르 강이 보였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강변에 나무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나중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첫째, 전쟁이 만들어낸 절박함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경영진 사이에서 공급망 안보라는 단어가 최우선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둘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다리를 놓아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자기 공장을 테스트 베드로 제공한 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테스트를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이 그 위험 부담을 떠안은 겁니다. 셋째, 정부의 소부장 정책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일본 불화수소 수출 규제 이후 가동된 소재부품 장비 자립 정책이 기반을 만들어놨고 전쟁을 계기로 특수가스 분야에 집중 지원이 쏟아진 겁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이 세 바퀴가 동시에 굴러간 겁니다. 저는 나카무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슈미트 씨. 네온가스 100% 국산화. 저는 말했습니다. 2년입니다. 불화수소 때보다 빠릅니다. 나카무라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로 당한 것과 같은 일이 이번에는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도 깨달은 겁니다. 나카무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미트 씨,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영원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말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산화 자체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한국 고객사 사이의 권력 관계가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를 처음 체감한 건 삼성과의 연간 계약갱신 미팅에서였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익숙한 회의실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 같은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구매팀이 먼저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가벼운 담소를 나눈 뒤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본론이란 대부분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한국 측이 검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수정 요청은 있어도 근본적인 거부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구매팀장이 자리에 앉은 채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커피는 테이블 위에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치레 없이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올해 계약 조건 보내주셨죠?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구매팀장이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국내 협력사 견적과 비교해봤습니다. 국내 협력사 견적.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비교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매팀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숫자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린데의 제한 가격 옆에 TMC의 견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TMC 가격이 우리보다 30% 이상 낮았습니다. 품질 테스트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양산 라인 통과, 불량률 0.002% 이하, 우리 가스와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구매팀장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오랜 파트너십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재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라. 못 맞추면 국내 업체로 간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데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수없이 봐온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빌딩 숲 어딘가에 TMC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우리의 30년 독점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지?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가? 그때까지도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도 장기 안정성은 다른 문제니까. 한두 분기 지나면 품질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하지만 한 분기가 지나고 두 분기가 지나도 TMC 가스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MC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회사의 예상 매출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26% 성장이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우리 린데 매출의 3%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 속도로. 그리고 TMC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라는 회사는 99.999% 이상의 초고순도 정제 기술로 삼성 평택 캠퍼스의 핵심 협력사가 됐습니다. SK 스페셜티는 산브라질소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독점 렌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체제가 없을 때 독점 기업이 누리는 초과 이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돈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비유하면 옛날 통신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통신사 세 곳이 시장을 나눠 갖고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죠. 소비자는 선택지가 없으니 그 가격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대형 통신사들이 갑자기 요금을 내리고 혜택을 늘리기 시작했잖아요. 우리한테 TMC가 바로 그 알뜰폰이었습니다. 같은 품질의 가스를 더 싼 값에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격을 부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업체 견적과 비교해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제의 등장이 가격 결정권을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깨진 독점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직 서론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미넨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지 열흘 뒤 미넨 본사 이사회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사회실은 본사 최상층에 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곳이죠. 회의 테이블은 참나무로 만든 것인데 30인용으로 무거운 의자가 빼곡히 둘러져 있습니다. 린데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이 방에서 내려졌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농담을 즐기는 유럽 사업부 총괄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재무이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CEO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한국 시장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 시장 매출 추이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우상향이었던 선이 최근 2분기 연속 하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한국 내 대체 공급업체의 등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글로벌 전략이사가 물었습니다. 대체 공급업체라면 어느 수준의 기업입니까? 우리와 경쟁이 가능한 규모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TMC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매출 1조 5천억 원. 직원 수 수백 명. 우리의 3%도 안 되는 규모. 규모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 양산 라인을 이미 통과했고 네온가스 국산화율이 100%에 도달했습니다. 소요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2년이라고요? 우리 내부 평가로는 최소 10년은 걸릴 기술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매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틀렸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CEO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외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재무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EO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비서의 전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 하락을 감수한다. 둘째, 가격을 인하하고 점유율을 방어한다. 셋째, 가격 인하에 더해 현지화 투자를 통해 물류 비용을 제거하고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부사장, 당신의 의견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사실상 한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성과 SK라는 세계 최대 고객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중간 지점이지만 물류비 때문에 한국 로컬 업체와의 가격 격차를 완전히 좁힐 수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 안에 온사이트 공기분리 장치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객 공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가스를 만들어 바로 공급하는 겁니다. 물류비가 사라지니 가격을 지금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럽 사업부 총괄이 말했습니다. 고객 공장 안에 우리 설비를 짓는다고요? 그건 사실상 고객 집 앞에 가게를 차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을 잃습니다. CEO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옵션으로 갑니다. 한국 시장 가격 50% 인하. 삼성 평택 캠퍼스 내 온사이트 설비 건설. 즉시 실행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이사회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점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그 독점을 깨뜨렸을 때, 그리고 그걸 깨뜨린 건 구글도, 인텔도, 어떤 거대 기업도 아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만년설이 보였습니다. 저 만년설처럼 영원할 줄 알았던 독점이 2년 만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나카무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시장 가격 50% 인하 결정. 삼성 공장 안에 설비 짓기로 했습니다. 1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불화수소 때 한 선택과 정반대군요. 슈미트 씨 쪽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같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공격적 카드를 썼다가 한국의 자립을 촉발했고, 우리는 가격 인하라는 방어적 카드를 쓰고 있지만 한국이 이미 자립에 성공한 이상 결국 주도권은 넘어간 겁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이미 한국은 우리 없이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독일의 머크가 아예 R&D, 거점 자체를 한국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회사를 통해 가스 공급 시스템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고객사 장비 비용을
연간 3천억 원 이상 절감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의 에어리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귀가스 정제 설비와 수소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 내 입지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으면 시장을 잃으니까. 과거에는 기술력만으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격과 속도와 현지 서비스까지 갖추지 않으면 한국 중소기업에 밀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한국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올리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설비를 삼성 공장 안에 짓겠다고 고객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3년 전 같은 자리에서 가격을 올려달라는 우리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삼성 구매팀장. 이번에는 제가 고개를 끄덕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미넨 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이륙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알프스의 산봉우리들이 구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영원하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평택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저희 마지막 편견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 저는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코끝으로 쇳가루 냄새가 스며들었고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릴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우리 린데의 8번째 온사이트 공기분리 장치. 수백억 원짜리 설비가 고객 공장 안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온사이트.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미넨 공장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배에 실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까지 컨테이너로 보내면 물류비만 수십억 원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물류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불러도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배달비가 비싸도 그 음식을 만드는 가게가 세상에 하나뿐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게가 손님 집 주방에 직접 들어와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를 없애서라도 가격을 맞춰야 하니까요. 누구한테 맞추느냐고요? 한국 중소기업들이 제시하는 가격이에요.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파견 나온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까만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공정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설비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이번 설비는 기존보다 처리 용량을 30% 늘려주셔야 합니다. 내년에 평택 3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가스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참, 가격은 TMC 견적을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그쪽이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단가를 제시하고 있어서요. TMC 견적을 기준으로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린데의 견적이 곧 시장 가격이었습니다.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중소기업의 견적이 기준이 되고 세계 최대 가스 기업인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최적의 조건을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가격을 부르는 쪽에서 가격에 맞추는 쪽으로, 갑에서 을로 3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치였습니다. 공사 현장 한쪽에서 잠시 쉬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종이컵을 감싼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저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고. 크레인이 또 한 번 철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쿵. 바닥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 공장 안에서 반값 세일을 준비하는 이 자리가 30년 경력 부사장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카무라 심의관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슈미트 씨,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 소재 기업 현황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수치를 발견했어요. 나카무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TMC라는 한국 기업의 매출이 올해 1조 5천억 원을 넘길 전망이에요. 전년 대비 26% 성장이고요. SK 스페셜티는 산브라질소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슈미트 씨, 우리 둘 다 같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실수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저는 불화수소로, 당신은 특수가스로. 결과는 같았어요. 우리가 쌓은 벽을 한국은 뚫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삼성 캠퍼스의 넓은 부지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고 저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고객으로만 봤습니다. 좋은 칩을 만들지만 소재는 영원히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 심장은 강하지만 혈관은 남의 것인 나라. 그렇게 규정해놓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움직였고 대기업이 테스트베드를 열었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뚫었습니다. 그 세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수십 년 걸려 쌓은 벽을 2년 만에 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규제가 오히려 소재 자립의 기폭제가 됐고 전쟁이 또 한 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놀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술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삼성 캠퍼스를 빠져나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 외곽으로 크고 작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소재 기업, 장비 기업, 부품 기업, 삼성이라는 거대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처럼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행성들 사이에 우리 린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머크도 이미 한국의 R&D 센터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스 공급 시스템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고객 비용을 연간 3천억 원 이상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에어리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힐기가스 정제 설비와 수소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소재 거대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으면 시장을 잃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고객이 이 나라에 있고 이 고객들이 이제 국내 업체와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고를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됐으니까요. 과거에는 기술력만으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과 속도와 현지 서비스까지 갖추지 않으면 한국 기업에 밀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양쪽으로 공장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1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5년 전에는 저 공장들의 혈관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공장들이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앞에서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대. 그 거대한 시장의 심장부에 한국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파운드리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는 핵심 소재까지 자체 생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칩만 잘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에서 소재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우리 린데의 매출은 45조 원입니다. TMC는 1조 5천억 원이에요. 체급 차이가 30배입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1년간 적자를 감수하는 건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지만 TMC에게 1년간의 수익성 악화는 연구개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본사에서는 이런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체력을 소진시키자는 의견이요. 업계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 번 봤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불화수소로 한국을 압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대기업이 테스트베드를 열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뚫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의 장기 계약이라는 안전망 위에서 기술을 고도화했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국내 협력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공동 연구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연대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구조. 그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계속 진화합니다. GAA 구조, 3D 드램, 차세대 공정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구체와 특수가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대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 분명 대단한 성과이지만 다음 세대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가 진짜 싸움입니다. 이걸 먼저 확보하는 쪽이 다음 10년의 주인이 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린데도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점의 벽 뒤에 숨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같은 운동장에서 기술로 겨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차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논밭 위를 물들이고 있었고 저 멀리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독일의 기술만은 영원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영원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영원한 독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영원한 기술은 없어도 위기를 기술로 바꾸는 힘은 있다는 걸요. 전쟁이 터지면 2년 만에 국산화를 이루고 수출 규제를 당하면 소재 자립의 기폭제로 삼고 독점에 눌리면 그 독점을 깨부수는 힘. 그건 특허로 막을 수 없고 자본력으로 누를 수 없고 시간으로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출국장 전광판에 반도체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기술을 들고 와야겠군. 독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넨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시장 전략 보고서, 부재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기술의 시대가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유럽 거대 기업들의 수십 년 독점을 무너뜨렸고 그 거대 기업들이 가격을 절반으로 깎으며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혈관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가스 기업 린데의 부사장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